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아,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충격이 너무 큰데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변호사이자 사업가, 방송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서동주 씨를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방송도 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서동주입니다. 최근에 또 책을 내게 돼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전 동생인 줄 알았어요. 카메라 켜지니까 이러네. 분명히 한 살 누나인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했는데. 그래서 난 누나여서 좋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편해요, 더? 네, 제가 별명이 위준마거든요. 아, 아줌마 같아서? 네. 위준마구나. 저는 서초딩인데. 서초딩이에요? 네, 전 초딩이어가지고. 아, 진짜 왜 어떤 의미에서? 누가 봐도 초딩 같은 느낌은 아닌데? 철이 덜 들어가지고 이제 알면 알수록 약간 헛소리도 많이 하고 약간 허세도 있고 나 이거 할 줄 알아? 막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못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위준마랑 서초딩. 서초딩은 많이 혼나다 갈 것 같은데 위준마한테. 아, 그리고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생활 좀 행복하신가요? 요즘 신혼생활이 한 3개월 됐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몰랐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냥 편안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막 좋아 죽겠어 막 이런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흡족하고 나도 모르게 약간 미소 짓고 있고 이런 날들이 많고 하루가 끝나서 남편이랑 이제 침대에 누워서 손잡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너무 좋은 하루였다 자기야. 우리 내일도 열심히 살자.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좀 소소한 것들. 너무 네. 공감이 됩니다. 그죠? 지은아 사랑해. 영서가 사랑해. 질 수 없지.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이 첫 만남이 아닙니다.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도 그때 네. 뵙고 작년에 네. 불의 명곡에서 가수 데뷔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도 나오시고 저희 엄마랑 또 엄마의 남자친구가 나오고 저희가 우승하긴 했지만 아니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커플이 너무 풋풋하고 막 나왔을 때 이미 나 졌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딱 이기시더라고요. 누나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다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이력이 화려해. 네. 원래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어요?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책 같은 것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과몰입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걸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같은 거 한번 보면 몇 시간 흘러 있고 해가 져 있고 이런 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아기 때.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닭고기도 튀기고 막 했는데 제가 서재에 그냥 스르륵 올라가서 책을 하나 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일 파티인데 계속 제가 책을 보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해가 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럼 애들은 밑에서 놀다 갔어요? 놀다 간 거예요. 그 정도로 과몰입이 심했던 애기였어요. ADHD 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정신 집중력 없고 ADHD 있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해? 근데 과몰입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와, 엄청 공감이 되진 않지만 진짜 과몰입이 과몰입 소녀가 음악을 하셨어요? 피아노를 이제 6살 때가 시작해서 5학년 때 관뒀죠. 이제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7, 8시간씩 쳐야 너 피아니스트라고 불릴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7시간씩 연습을 막 했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사실 저 막 콩쿠르를 다 휩쓸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신동 소리도 듣고 어느 한 콩쿠르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옆에 친구의 메트로놈 소리를 잘못 이제 입력이 돼서 바흐를 치는데 너무 빨리 친 거예요. 그래서 1차 본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에 엄마가 막 창문 밖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못 울었어. 나 놀고 싶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리니까 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의 감정을.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막 이 생각이 막 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그냥 피아노 그만둘래.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눈물 닦더니 그래도 예중은 가야 돼. 그럼 딴 거 골라. 그래서 제가 미술을 골라서 미술을 갔어요. 근데 미술도 또 보니까 일반인 수준이 아니시던데. 그때도 막 10시간씩 그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술로 웰슬리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사실 조금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이제 미술은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대학 가니까 좀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웰슬리랑 MIT랑 자매학교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 특출난 거 아니면 그럼 다른 곳도 좀 볼까? 근데 마침 내가 수학을 잘하고 좋아했었으니까 평생을 해서 거기서 수학, 과학 수업을 듣고 돌아와서 웰슬리에서는 그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살다가 나중에 편입을 한 거죠. 2002년도 월드컵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는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생활비가 없고 막 이럴 때라 학교 식당 청소 일을 하고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얼마나 거기서 그 식당에서 혼을 났는지 구박을 받고 제가 맨날 울면서 이제 걸레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MIT로 편입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또 이제 1등을 해서 교수님들 추천서 받아서 이제 원서를 내고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편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떨어지니까 이제 좀 또 한 번의 고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또 안 되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이제 도전을 한 거죠. 박초 찾아가서 막 괜히 인사하고 막 그때 원서를 안 받아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2번째 내리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봄 학기에는 미국 학생만 받는다. 그래서 아예 원서도 못 내게 생겼는데 제가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MIT 교수님들이 나더러 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추천서 써줘서 내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학생이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떨어뜨리니까 너무 억울했다. 원서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떨어뜨리더라도 막 그렇게 엄청 뭐 말을 했어요. 나 너무 억울하잖아. 니네가 그래서 내가 했는데 막 계속 이러면서 설명을 거기서 하니까 주고 가 이래서 아, 그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받아주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셨네요. 아, 그때는 진짜 좀 그 열정도 있고 헝그리 정신도 있고 좋은 쪽으로 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수학 본인이 좋아하는 이 분야에 공통점이 뭐예요? 좀 과몰입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빠지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러다가 왜 돌연 또 음악스쿨을? 그게 사실 갭이 있어요. 한 7년 넘는 7, 8년 정도에서 대학원 끝나고 제가 사실 선을 봐서 결혼을 했었다가 이제 이혼을 한 후에 로스쿨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경력 단절도 있었고 혼자가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30이 넘었죠, 저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한들 이미 너무나 비슷한 더 똑똑한 그리고 심지어 경력도 저보다 많은 친구들이 잔뜩 쏟아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멀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먹고 살려고 이제 로스쿨을 갔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되게 친한 친구인데 증권맨이 되는 게 꿈이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했던 곳에 들어갔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생각보다 그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다른 꿈을 꾸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표정이 약간 표정을 너무 잘 읽는 그냥 위준마답다. 네. 지금 표정을 바로 표정이 지금 지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표정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약간 공감이 안 돼. 들어는 보세요. 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다른 거 도전해도 돼 라고 제가 선뜻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네, 지금 공감은 못하고 계시지만 누나는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첫째는 그 친구의 그 상황에 너무나 공감하는 거 하나는. 진짜요? 네, 공감하는 거 하나는. 촬영 때문에 공감하는 거. 진심으로. 네. 뭐 전 한국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직업이 변호사예요. 꿈의 직업이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너무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신기하게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많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건 제가 할 수 없고, 왜냐면 저도 너무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건 좀 어렵지만은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도전이 쉬워지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32,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스쿨을 가서 35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이 먹고 도전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아냥됐어요. 솔직히 많이 비아냥됐어요. 너 뭐 평생 공부만 할 거야? 그냥 일해, 알바 뛰어, 배가 불렀냐, 뭐 어쨌냐, 너무 많이 비아냥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제가 직장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구해지지가 않았고, 먹고는 살아야 돼서 제가 막 중국에서 옷대다가 벼룩시장에 팔고 뭐 사진 찍는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변호사 시험 한 번 떨어졌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떨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이제 해보는 거지.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 결점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 도전할 수 있고 다양한 일 해볼 약간 기운이 난다 그러나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그때는 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해결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나를. 걱정 섞인 약간의 비아냥도 있고 진짜 걱정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안 가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30 중반에 직업을 바꿔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야. 오히려 저의 선배 변호사님들이 해도 돼, 너 나이 안 많아, 32, 35, 애기야 애기, 그냥 해,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누구의 조언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그냥 이 그룹을 택했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일단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운을 내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길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예민할 수 있고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저도 사실 그 누나의 이야기를 뭐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도 그냥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불안정적이고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시기는 누나한테 좀 어떤 시기로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되게 좋은 가정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복했고 또 부모님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분명히 좋은 기억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2002년도를 기점으로 아버지가 이제 구치소를 다녀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변한 게 확 느껴졌다고.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돼서 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어쩌면 저희 가정에서는 고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2002년도.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그때 충격이 너무 큰데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제가 좀 감정을 많이 이렇게 억누르면서 사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마음은 좀 허망하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아빠와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움이라는 것도 있고 애증의 관계잖아요. 갑자기 그 나의 감정을 갖게 하게 한 약간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상대방이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 감정들이 오갈대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 싫어, 야속해, 서운해, 섭섭해 이런 걸 제가 거기다 자꾸 써야 되는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시기인 것 같아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혹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항상 저는 좀 그냥 세상을 보면서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가 통계 시간에 이제 정규 분포 이런 걸 배웠었어요. 근데 정규 분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독립적인 일들은 결국에는 평균을 내보면은 벨 모양,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평균 내보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한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또 분명히 오른쪽 끝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적인 독립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 그냥 그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그래, 여기에서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밸런스가 맞아져서 평균을 그리는 정규 분포가 될 거니까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게 힘들 때 망가지지 않는 거. 그게 저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레널드 코헨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었을 때 마약하지 않고 뭐 스스로 뭐 다치게 하지 않고 그냥 시를 썼다. 그래서 저도 그냥 힘들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감싸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계속 걷고 그냥 이런 좀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들로 채우면서 그 시기를 좀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다가 나와서 궁금한데 네네. 이제 결혼하신 남편분은 좀 어떤 분이세요? 남편은 약간 위님하고 오히려 닮은 분이 많아요. 지은님하고 위님하고의 약간 이런 따뜻함? 약간 배려심 있고 신중하고 봤는데 덩치도 있으시고 네. 인상도 굉장히 선하신 것 같은데 네. 아, 선해요.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저는 이제 극 T고 남편은 또 극 F예요. 그래서 저한테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그거 서운하구나. 공감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해요? 서운하구나. 이렇게? 아,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높낮이를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 서운했구나. 이렇게. 자, 시작. 서운했구나. 너무. 아니야. 서운했구나.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서운했구나. 혼자 이겨냈어야지 그런 거는. 아, 이런. 약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런가 봐요. 왜 이게 서운할 일이지? 근데 지금은 말이라도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좀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맞게 표현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에고를 버리고 남편한테만큼은 좀 최대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성격 때문에 좀 많이 다투셨다고 들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꾸 대화가 그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뭔가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런 표현을 해? 뭐 이런 대화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부가 했던 그 감정 카드 저희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됐어요?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요 카드로 그러면 뽑아서 말해달라. 그랬더니 너무 다양한 단어들이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해결이 되겠다? 내가 뽑은 감정을 표정 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뽑고 표정을 지었을 때 맞춰보실래요? 야, 재밌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하나 뽑아볼게요. 저의 감정이 뭔지 맞춰보세요. 어머, 너무 악마같이 웃었지? 오케이, 하나 뽑았습니다. 감정인 거죠, 지금? 이 감정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네 명이서 한번 하나씩 해보자. 왜냐면 나는 너무 어려워. 저는 친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흥미로움. 거의 비슷하다. 저는 약간 이게 신기하네? 이런. 뭐예요? 뭔지. 신나다. 와, 공감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 이거 설마 누나가 직접 그리신 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엄마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이제 엄마가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이제 그 두피에 모공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 머리가 나기 시작할 때 살을 뚫고 나오니까 꼬불꼬불 나와요, 머리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갓난 아이의 머리카락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려놨던 그림이고요. 그게 저의 이제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유결점, 이 책의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력서만 보면은 정말 그냥 완벽하게 되게 화려하게 되게 쉽게 살았을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점도 많고 뭐 부족함도 많고 이런 전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기에 오히려 나는 내가 좋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저의 마음을 담은 제목입니다. 이 책 안에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도 추천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넌 제로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너는 제로야, 너는 능력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넌 제로라고 0이 아닌 숫자라는 거거든요. 뭐 내가 제로라고 생각하고 난 진짜 바닥을 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에도 약간의 힘을 주면 바로 그 0이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챕터가 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챕터였어요. 네. 인간 서동주의 꿈이 있다면? 예전에는 꿈이라 그러면 막 되게 거창한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랑하는 남편하고 소소하지만 명확한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고요.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엄청난 뭐 미래에 대한 이런 걸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히려 그냥 제가 이런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고요. 저의 삶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는. 감사합니다. 저희 위라클도 누나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남편한테 할까요, 그러면은? 자, 누나 좀 눈을 치면서. 사랑하는 남편 우리 영서가 너무 부족하고 결점도 많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를 귀여워해주고 아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영석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게. 자기가 나 데려가줘서 진짜 나 너무 행복해. 고마워. 오늘 또 저희 위라클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